터널 증후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악력기 같은 거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치료들이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악력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돼요. 증상은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팔꿈치의 통증이라는 거는 운동하고 활동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라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나고 다들 바깥 활동도 많아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증상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볼게요. 팔꿈치에 생기는 질환도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발생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상과염이라고 하는데요. 상과라는 거는 팔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뼈의 일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상과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우리 몸의 전완근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전완근이라는 거는 아래팔 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거든요. 손등의 위쪽, 손바닥 쪽, 앞뒤로 연결이 되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근육이에요. 이 바깥쪽에 있는 상과 부분은 주로 이 팔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 손등 쪽으로 내려가고 이 안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전완근, 아래팔의 움직임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만 쓰여요. 팔을 움직이는 거. 이거는 팔꿈치랑은 전혀 관계없는 동작입니다. 사실 이 동작은 어깨 관절에서 이 위팔 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는 거고요. 실제로 이 팔꿈치의 움직임은 전부 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만 사용합니다. 반복된 동작을 하시는 분들, 뭔가를 꽉 쥐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꽉 쥐고 휘두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서 팔꿈치에 문제가 잘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과 부위에 근육의 기시부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이렇게 부르는데요. 외측 상과염은 바깥쪽에 있는 상과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안쪽에 있는 상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측 상과염으로 부르죠. 우리가 별칭으로 옛날에 테니스 엘보우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바깥쪽에 문제가 생겨서 외측 상과염을 우리가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상과 부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요즘에는 골퍼스 엘보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과염 말고 흔히 또 보는 질환 중에 이 주두낭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주두라는 거는 이 팔꿈치 뼈의 한자어적인 표현이에요. 이 뾰족한 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걸 주두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주두낭이 반복적으로 마찰이 되거나 이제 자극을 받게 돼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거나 심하면은 그 안에 피가 차서 이제 빼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주두낭염, 이 주두 점액낭염 이렇게 부릅니다. 더 드물게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있고, 뭐 퇴행성 관절염도 팔꿈치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극심한 노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무릎이라든지 어깨 같은 곳에 퇴행성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하중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팔꿈치 아래는 하중이 주어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긴 한다라는 거 알고는 계십시오. 터널 증후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일 많죠. 손목에 있는 인대를 감싸주고 있는 조직을 손목 터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직이 두꺼워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팔꿈치에도 그러한 터널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아래팔에 저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수술적 치료를 할 때 그 신경이 자극을 받는 뼈 부위를 조금 이제 갈아내서 좀 감압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병도 있는데요. 아주 흔한 병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과염, 아까 말씀드린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의 경우는 사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치료가 매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있는 인대가 아예 끊어지거나 극심한 문제로 인해서 뼈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해결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환자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요. 증상 자체는 금방 좋아지는데 대부분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손을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안 쓸 수도 없는 거니까요. 손의 과도한 사용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거라서 손 사용은 반드시 좀 줄이기는 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꽉 쥐는 거, 요거는 좀 피해야 되고요. 치료 방법은 보통 저는 두 가지로 합니다.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저는 뭐 거의 무조건 이렇게 치료하고요. 충격파 치료는 연부 조직들을 재생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주사 치료는 말초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이제 진짜 심한 분들 중에서 수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대부분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주사 치료하거나 이럴 때 뭐 DNA 주사라든지 프롤로 주사, PRP 주사 이런 거 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치료들이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지는 않고요. 교과서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두낭염, 이 주두저맥낭염의 경우는 치료도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주사 치료라든지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항생제 치료하기도 하고, 이 안에 뭐가 차 있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고요. 보통 뭐가 차 있다 이러면 대부분 피가 차 있는 거거든요. 피 같은 거 있으면, 고여 있으면 빼주고 잘 압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염증 치료 잘 하면 대부분 또 좋아집니다. 팔꿈치 통증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도 중요한데요. 손가락으로 뭔가 많이 하고 움직이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악력기 같은 거 하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꽉 쥐거나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뭔가 꽉 쥐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일단 안 하는 게 먼저입니다. 특히나 팔꿈치 통증이 있는데 악력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 가끔 이제 해주면 좀 도움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바깥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근육의 이완과 스트레칭을 좀 도울 수는 있습니다. 상과염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쉬운 병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다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 한두 번 만에 치료로도 개선되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 치료가 안 된다기보다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좋아졌다가도 증상이 다시 생기고, 치료는 무조건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증상이 다시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증상이 좋아진 채로 잘 관리하면 증상은 무조건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호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팔꿈치 통증 있을 때 보호대 하는 거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상과 부위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보호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극을 좀 줄여주고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 보호대는 제가 처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처방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보호대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환자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더 써요. 보호대 하는 것이 내가 편하다라고 느낀다면 뭐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거나 의학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다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팔꿈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치료가 쉬운 편에 속하는 병이니까 잘 관리하시고, 관리가 잘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